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한번 차트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이제 진원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좀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도 좀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NC소프트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차트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지금 길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라인인데 사실 이 라인에서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라인까지 깨고 내려갔을 때 좀 하방이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 선들을 좀 그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돌파 라인은 요 라인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요 라인을 넘어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라인 넘어서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방을 좀 여러 가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분 봉상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요게 뭐 조금의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 47,000원 라인 부분 있잖아요. 여기 47,000원 라인 좀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 안 깨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47,000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고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횡보를 하다가 주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횡보할 때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횡보할 때는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횡보할 때 사지 마라. 제 메모장 요번엔 잘 옆으로 해놓을게요. 횡보할 때 사지 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횡보는 왜 할까요? 횡보 여러분들 사고 싶은 사람과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의사의 합치가 잘 되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주가가 딱히 상승하기도 애매하고 딱히 하락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예요. 매수. 왜? 파는 사람이 없어도 매수세가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갭상승 뭐 갭 상한가 이런 거 보시면은 매수세가 완전 위로 때려 박으면 그 주가가 그냥 갭을 만들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땐 특히나 매수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횡보 라인을 짧게 만들어서 이제 옆으로 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 이 가격보다 위에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 사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서 보세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가 옆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입니다. 지금 기고 있는 라인이 요 라인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요 라인에서 기고 있습니다. 요 라인에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신규 진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새로 담고 싶어요. 이제 새로 담고 싶은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박스권을 그렸을 때. 그죠? 과거에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여기 아랫라인에서 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지금보다는 아래 라인에서 사고 싶을 왜냐면은 굳이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매수를 못해서 발생되는 요인은 뭐가 있나요? 결국 수익을 내 예상대로 맞고 가면은 수익을 못 보는 그 상황만 견디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싸게 매수를 하게 되면 물리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물린 상태
안상 상태 똑같은 기회 비용 수익을 못 본다는 기회 비용은 똑같지만 물린 상태는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얘는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이빠이 해서 엄청나게 해서 단가를 낮춰서 이제 탈출 기회를 만들던지 아니면 손절을 해서 다시 환금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야? 안상 상태가 물린 상태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횡보하다가 상승하면 그때 사도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약 80% 이상인데 투자자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횡보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가 결과적으로 터져야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업의 주가의 가치가 변동되는 라인이 되는 거고요. 라인이 생깁니다. 그래야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횡보 라인이 왜 중요하죠? 횡보 라인이 이게 제가 전쟁으로 차트 분석할 때 전쟁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전쟁을 보시면 중요 요충지라는 게 있잖아요. 요충지. 우리 혹시 뭐 무신이라는 드라마 좀 보셨나요? 이제 몽고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항상 좀 저지당했었던 그런 뭐 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좀 중요한 그 성들이 있었고 그게 돌파가 되면은 이제 서경 부분으로 빠르게 막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요충지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매수하려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세력인데 세력은 항상 개인의 물량을 뺏어서 상승하면은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에 항상 개미 털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여기서도 개미 털기 하고 나서 죽을 것 같이 다 힘들어서 매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주가를 본전치기 하면서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횡보 라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그런 라인들을 유지를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미 지금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돈이 생기면 지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더 이상의 단기적인 매수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매수가 없으니까 파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파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밑에서 매수세가 받쳐줘야 이게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파는 사람들만 있고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고 새로 사려는 사람들은 아래에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시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항상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이제 계단식 하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차트를 보시면은 왜 이 47,000원을 지지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어중간한 라인 적어도 요거 상승하기 시작하면 53,000원 이상은 올라와 줘야 이제 조금 기기 시작하나 해서 53,000원 라인 와서 한 2거래일 정도는 여기서 버텨주고 그 다음 거래를 상승해주는 그런 라인들이 나올 때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보다 하고 접근하면서 여기 윗라인까지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리스크 해지라는 걸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좀 큰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요런데 갭 있잖아요. 그러니까 갭은 매우러 갈 겁니다. 갭 매우러 갈 건데 적어도 1차적으로 이거 보시면 여기 6만 뭐 4,000원, 5,000원 라인 한 번쯤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만 보시더라도 그 아래로만 단가를 낮춰 놓으시면은 적어도 한 번에 탈출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기라든지 정말 많은 종목군들 보여드리면서 갭 메우는 것들은 무조건 메운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보시면은 5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 아래네 제가 이 60분봉에 끄어놓은 선들이잖아요, 그죠? 끄어놓은 선들로 바로 이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 라인을 제가 지켜줘야 된다는 한 거 보시면 여기 라인에서 여기 라인 밑으로 내려온 적도 별로 없지만 여기서는 항상 이 가격 라인대에서 요 라인 부분에서 여기 결국엔 원 크게 그려도 돼요. 여기 라인 부분에서 결국에는 다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심리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빠질 수는 있죠. 조금씩. 그죠? 근데 결국에 이 라인 안에서는 주가의 회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최후의 방어선이고 여기 됐을 때 보세요. 여기 됐을 때 거래량 살짝 붙으면서 그래도 거래량 살짝 붙으면서 상승을 해줬던 라인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 빠졌을 때 거래량 붙죠. 거래량 붙으면서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 붙고 그 다음에 다시 조용해요. 그죠?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라인에서 지켜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 47,000원 라인이 깨지면은 여기 아까 60분봉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아랫라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지금 왜 사나요?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자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주들은 아마 여기에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라인에. 분명 여기에 대부분이 있거나 뭐 평단 조금 낮춰서 요 라인까지는 좀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요렇게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6만원 라인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게 10만원 갔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6만원 평단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낮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빠졌잖아요. 단기간에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그만큼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요 매물대 하단 부분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라인이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여기 아랫라인까지. 그게 이제 47,000원 라인인데 여기서 뭐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라인들을 더 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47,000원이 깨지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47,000원이 깨지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뭐 아랫라인으로 그냥 쭉쭉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대 쫙 깔려 있죠. 매물대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라인이 이탈됐을 때 매물이 여기 아래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분명 던지는 매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세요. 중간중간에 갭 보세요. 갭 반드시 메운다고 말씀드렸죠. 상승하고 보세요. 시가가 시가 종가고 종가 위에서 시가하고 이제 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패대기 이거 제가 어제 설명드린 거죠. 그쵸? 이런 봉 나오면 박살 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차트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봉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시가, 종가, 뭐 고가, 저가 이렇게 보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속봉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돼서 그를 바탕으로 매수와 매도가 결과적으로 나왔고 그 결과치를 보여주는 게 차트고 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적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세력의 그런 손바뀜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세력이라든지 투자하던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뽀개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를 분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 일단 47,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탈 때 아까 62,000원 라인, 3,000원 라인 요 라인에 5분 봉상 갭이 있었어요. 뭐 다른 분봉이나 틱도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라인에 지금 갭이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요 라인에
지금 보시면 요 라인에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갭 안 메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한번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분봉이나 3분봉으로 보셨을 때도 갭이 있으면 그런 라인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차트를 공부를 하실 때도 정말 분봉 다 보시고, 물론 저는 5분봉이랑 60분봉을 좀 많이 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틱도 보고 하는데 뭐 이거 여러 가지 보시면 좀 피곤하실 테니까 그냥 5분봉이랑 60분봉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봉이랑 이런 거 봤을 때 요것도 보셨을 때 여기 라인, 요 윗라인 깨지기 시작하면은 보세요. 하방이 열리잖아요. 4만원. 4만원대 열립니다. 이것도 보세요. 여기 깨지면은 아랫라인 열려요.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죠. 여기가 4만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깨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요 라인이잖아요. 결국에 47,000원 라인. 그쵸? 결국에는 제가 주봉이랑 월봉을 안 봐도 여기 끄어놓은 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일봉에서도 알 수 있고, 일봉이 모인 게 주봉이고 주봉에서 중요한 게 결국엔 월봉이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봉이랑 월봉을 보면 중장기를 더 잘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번에 다시 전일 기사로 치니까 미국에서 다시 임상 재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 관련주냐? 물론 이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번에 렘데시비르에 대한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이거 보시면은 이거를 강화한 요거를 갖고 있습니다. 요 약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박살이 나면 유나이티드 제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렘데시비르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그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에 따라서 좀 어떻게 될지 좀 결정이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임상 계획 변경, 그리고 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런 라인으로 사실은 주가가 많이 변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진행이라도 빨리 돼야 됩니다. 11월 중으로 된다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잖아요. 여기 예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르게 돼야 돼요. 요거 보시면 11월 이게 일단은 빨리 나와서 이 식약처에 제출이 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이 인구수가 줄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또 있는지, 또 변경이 되는 게 있는지, 또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또 차이가 또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기사로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물론 모든 기사를 다 기사도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는 찌라시도 많고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 분명 연관인데 연관 없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영진약품 같은 경우 주가 급등할 때 한경에서 아마 팩트 체크 했었는데 그게 관계가 있는데 관계 없다라고 해서 주가 급락 나왔다 다시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뉴스가 무조건적으로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오너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너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좋은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슈가 있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어도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허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렘데시비르 때문에. 물론 WH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약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FDA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허들이 낮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뭐 유나이티드 제약, 제넥신, 신풍제약, 뭐 부강약품, 엔지킴, 생명과학 이런 애들이 다 한 번씩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에 대한 이런 진행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천식 이거 관련된 일상 관련된 부분 때문에 빠르게 이상까지 가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성 같은 경우도 국내 말고, 국내는 이제 그게 없고 싱가포르랑 대만 요거 업체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지금 다시 재개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다시 재개가 됐고 브라질에서 하만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 관련된 사항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11개 기업이 임상 제가 여기다가 했었나요? 그쵸? 11개 기업이 하는 게 있고 어떤 기업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렘데시비르가 한 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엔 여기서 새로 개발된 것도 진행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라도 나오면, 물론 이제 최초 타이틀은 어차피 렘데시비르가 뺏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얼마나 이 신약과 비교했을 때
뭐 효능이나 성과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유나이티드 제약은 47,000원 라인 좀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횡보 라인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거면 5만원에서 52,500원 라인까지는 빠르게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52,000원, 베스트는 52,500원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세 가지 선 좀 그어 드릴게요. 5만원, 52,000원, 그 다음에 52,500원 돌파하는 거, 굉장히 52,500원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1차적으로 5만원 한번 올라와 주고 51,500원에서 52,000원 라인에서 횡보 한번 해주다가 여기서 아마 횡보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요 부분 좀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2,500원 뚫고 올라가면서 55,000원에서 6,000원 라인까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6만원대하고 62,500원 갭 메우는 그런 흐름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원 지지해주는 거, 그 47,000원 지지, 5만원 안착하는 거 월요일장에서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